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는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를 포함해서 나머지 시장 상황은 어땠을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앵커 시장 상황 전해주세요. 네, 미국 증시도 하락했지만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이 부채 한도 협의안에 대한 우려감이 더 짙어진 영향이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감까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일제히 1%대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유로스톡스 50지수 살펴보시더라도 1% 넘는 하락세를 연출하며 1.71% 하락한 4,218포인트에서 종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장 초반에서 마감대까지의 흐름 살펴보시면 탄력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시죠. 앞서서 중국의 경제 지표, 제조업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을 짚어드렸는데요. 이러한 영향에 국제 유가까지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2.72% 하락하며 67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70달러 선이 깨지면서 67.57달러의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의 변동성 또한 컸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도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약 2시간 후 열리게 되는 미국 하원의 채무 한도 상향 법안의 전체 회의를 앞두고 경제 심리가 짙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됐으며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4%, S&P 500은 0.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9%의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합의안은 어제 운영위원회 표결에서 7대6으로 통과됐지만 여전히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방정부의 지출을 더 제한했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법안이 오늘 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며 여기에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전달보다 하락하면서 당초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축소되며 중국 경제 위축 우려가 높아진 점도 오늘 시장에 부담을 가했던 가운데 이로 인해 국제 유가가 2.6% 이상 하락하면서 관련주들을 끌어내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필수 소비재가 소폭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를 비롯해 금융, 제조, 기초 소재, 자동차 업종은 약세를 보였고 오늘 미국 국채금리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벤치마크인 10년물 금리가 전일 대비 크게 하락한 3.637%, 반면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2% 상승하면서 2개월 내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에 못 미친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 하향 그리고 분기 배당금 삭감에 따른 실망 매물 유입으로 자동차 부품 소매 업체인 어드밴스 오토파스의 주가가 35%의 폭락세를 보였고 반면 행동주의 펀드인 리전 파트너스가 회사 측에게 주가 부양을 위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보도로 샌프란시스코 기반의 클라우드 관련 IT 업체 트윌로우 잉크의 주가는 오늘 1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지난 4월 구인 건수가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하강하던 고용시장이 다시 상승 반전됐다는 소식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구인 이직 설문조사, 즉 졸트 서비스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구인 규모는 1,010만 명으로 3월 말 980만 명에 비해 크게 증가해 3개월 최고치로 시장 예상치였던 980만 명을 상회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리포트의 응답률이 그동안 낮았던 탓에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4월의 반등은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지표가 미국의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강화를 보이고 있자 개장 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채무한도 유예 합의안에 대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하원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펀드인 노르웨이 국구펀드가 탄소 배출 감소에 소극적이거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기업의 주식은 내년부터 매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조 4천억 달러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국구펀드는 쉐브론과 엑슨모빌의 주주총회에서 탄소 배출 감축 강화를 위한 주주 결의안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결의안은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파리 협정에 맞춰 2030년까지 절대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약속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펀드 측은 회사가 주주의 의견을 듣지 않고 보고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지점에 도달한다면 주식을 매도할 것이지만 탄소 배출량 감축과 관련된 모든 주주 결의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면서 2025년 기후 행동 계획에 따라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순제로에 도달하는 것이 펀드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기업들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90년대 노르웨이 석유 및 가스 부분의 잉여 수익을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이 펀드는 한국의 대기업들을 포함해 전 세계 70개국 약 9천 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구글로 불리면서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일 수 있는 인하우스 반도체 업체로 부여하고 있는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 업체 바이두가 중국 내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두는 자사의 AI인 어니 AI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스타트업의 제품을 지원하기 위해 약 10억 위안을 투자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바이두가 어니 AI 기술을 중국 생태계의 기반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 내 라이벌인 알리바바와 텐센트와의 심화되는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의도로 해석하면서 또한 중국 내 AI 개발은 정부의 규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오히려 이것이 생성형 AI 도구의 개발을 방해할 수도 있지만 제품을 안전하게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바이두의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두의 주가는 0.6%가 하락해 122달러 8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ADP사의 5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16만 건의 고용 증가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1사분기 노동 생산성,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와 천연 가스 재고, 상무부의 4월 건설 지출, 전미 공급관리자협회의 5월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브로드컴을 시작으로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Zscaler, 데일 테크놀로지스, 달러 제너럴, VM 오웨어, 메이시스, 파이브 빌로우, 홈헬푸스, 디자이너 브랜드, 쿠퍼 컴퍼니스, 주미에스, 칼라보 그로어스, 그리고 센티널 원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양시장 엇갈리는 모습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전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3거래일 만에 하락을 하며 2,5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면서 0.32%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주들 엇갈리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전기전자에서 2차 전지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3.28% 올랐습니다. 5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장 초반에 급등을 한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3%대 강세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셀업체들이 최근에는 돌아가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전 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SDI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전일 시장에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탄력을 받으며 3%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내게 된 데에는 우선 테슬라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어제 시장 그 전거래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4%대 강세 흐름을 나타내며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된 영향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이에 따라서 모두 다 들어오는 모습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또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중국의 친강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불러 모으면서 이렇게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LG 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2.49%로 35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마감대까지 가면서 상승폭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 SDI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셋업체들뿐만 아니라 화학 섹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어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수화학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인데요. 전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30%로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10만 7,900원의 종가를 형성해냈습니다. 장 초반에 개장을 한 이후부터 상한가를 터치한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이수화학도 29.88%로 26,950원의 종가 형성해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종목입니다. 이수화학이 이번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과 인적 분할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이러한 인적 분할 이슈에 두 기업이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인적 분할 이후에 이수화학은 석유화학과 정밀 사업 중에서 이제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정밀화학과 전고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두 종목 전일 시장 일제히 급등한 가운데 두 종목이 모두 다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기억해 보셔야겠고요. 또 전고체 배터리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까지 이러한 이슈에 힘을 입으면서 높아졌다는 점까지도 전일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섹터에서 다양한 종목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OCI 홀딩스 4.61% 오른 86,200원을 기록을 했고요. 막판에 가면서 탄력이 둔화됐습니다만 여전히 4%대 상승률을 나타낸 종목입니다. 또 OCI는 더욱더 큰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17% 넘게 오른 14만 4,500원의 종가를 만들어냈고요. 막판 들어서 더욱더 상승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인적 분할 뒤에 거래 재개한 OCI가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낸 건데요. 이 분할 이후 5월 30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는데 그 이후부터 이렇게 주가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인적 분할을 통해 앞으로 존속법인인 OCI 홀딩스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에너지 솔루션 등의 태양광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을 영위하게 되고요. 신설법인인 OCI가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등 첨단 화학 소재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이에 따라서 OCI 홀딩스 그리고 OCI가 일제히 상승불을 켜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 그리고 친환경 관련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반도체주들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잘 갔었던 반도체주들 어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투톱이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24%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도 1%대 약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부터 살펴보시면 1.54% 내린 10만 8,6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1%대 약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들어왔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와 다르게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856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0.64%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반도체주들 그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에 비해서 2차전지 소재주들이 어제는 힘을 내줬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18% 올랐고요. LNF도 3.45%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에코프로도 3.11%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탑3 종목에 올라오는 종목들이 바로 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2차 전지주를 향한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도달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모두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이 매수세가 집중이 되며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와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오래간만에 큰 반등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의 훈풍 그리고 이수화학의 인적 분할 이슈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 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개임주들이 다 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엔터주들 잘 갔다가도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개임주들도 다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신작 모멘텀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또는 평가에 따라서 주가가 조금씩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도 살펴보시면 개임주들 다 같이 오른 것은 아니었고요. 그중에서 펄어비스가 6%대로 가장 강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6.28% 오른 49,900원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5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펄어비스도 신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내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리포트가 발행이 됐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신작 기대감 및 신작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펄어비스는 신작인 붉은 사막 효과가 기대된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발행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서 함께 주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앞으로 이 신작 모멘텀이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낼지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주들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이었습니다.